예, 주식으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손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어떤 요소들인데, 오늘 방송은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여기 책에 나오는 투자의 대가들, 트레이딩의 대가들을 한 분 한 분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이 시장의 마법사들에 나오는 분들은 정말 고수 중에 초고수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전혀 트레이딩의 방식도 다르고 대응의 방식도 다르고 사고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수익보다 손실 관리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최근에 시장이 좋아서 주식, 요즘은 주식하면 뭐 더블 났네, 더블 났네, 뭐 10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작년 한 해 로보티즈도 10배 이상 올랐고요. 10배가 하는데 10배 버는 것도 중요하죠. 일생을 살면서 10배를 벌어보는 경험들을 모두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번 해본 분들은 또 하게 돼요. 경험치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주식을 하러 들어와서 주식하러 들어오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얼마를 벌까? 그래서 다들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그리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렇고 오만 주식과 관련된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사야 되나요? 사실 수익은 어떤 종목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쪽집게처럼 어떤 그 종목을 탁 집어서 딱 샀는데 그때부터 막 올라가요.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굉장히 좋죠. 근데 그게 반복될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반복되지 않고요. 혹여 내가 운으로 그런 매매를 한번 했는데 하게 돼서 돈을 벌었다면 그 다음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준비, 학습, 트레이딩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매매를 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과정들을 운 좋게 겪게 되면 그 다음 더 안 좋은 꼴로 가게 됩니다. 왜? 자신감 충전,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자만심 등등이 더해지면서 과감한 배팅을 하게 되거든요. 최근에 그런 운을 잡을 때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올인하지 않아요. 아주 일부만 해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일부만 해서 발생한 엄청난 행운을 그 다음 배팅할 때는 올인을 해버리죠.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확신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 사야 되나,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주식을 사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사실. 자, 예를 들면 내가 계좌를 뭐 1,000만 원짜리 혹은 1억짜리 계좌로 시작을 해요. 요즘은 워낙 계좌 단위가 좀 많이 커졌으니까 1억이라고 하죠. 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10% 손해가 나요. 10% 손해가 났어요. 그럼 다시 원금으로 회복하는 데는 11%의 수익을 올려야 돼요. 가능하죠. 자, 20%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럼 20% 손실이 발생한 것을 내가 다시 원금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25%의 이익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계좌가 50%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면 원금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수익률은 100%예요. 힘들어져요. 근데 마이너스 20%와 마이너스 50%는 30% 차이인데 회복하는 것은 4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25%와 100%의 차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안 깨져야 된다. 그리고 손실률을 정해놔야 된다. 여기 시장의 마법사들에 나오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손실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익에 대한 개념은, 이익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수익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주식 잘 사서 잘 갖고 있다 조금 움직일 때 좋다고 딱 팔았더니 그때부터 계속 올라가요. 도대체가 빠지지가 않아요. 저 주식은 언제 빠지나. 그리고 또 그 주식이 좀 쉬어갈 때도 있는데 쉬어갈 때는 내가 안 봐요. 그리고 올라갈 땐 또 봐요. 왜? 내가 갖고 있다가 팔았던 종목이니까. 그럼 올라가는 거 보면서 내가 판 가격보다 막 2배, 3배, 막 5배씩 올라가요. 가슴 아파요. 도대체 저 주식은 언제 빠지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거든요. 이게 수익은
내가 이익이 발생할 때, 이익의 드라이버가 걸릴 때는 그게 얼마만큼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뭐 차트상 뭐 이격도 어떠고 필요 없다고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통제는 해서는 안 된다. 이익이 만들어질 때, 이익이 확장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얘기고, 반대로 손실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손실을 무한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손실이 발생할 때 내 나름대로 손실률을 정해놔야 된다. 여기서 이제 손실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손절매라고 하죠. 근데 손절매와 손실률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 지어 넣는 손실은 한번 매매, 내가 한번 종목을 A라는 주식을 사서 주가가 빠졌을 때 내가 자를 때 얼마를 손해봤을 때 자르는가, 뭐 5%에서 자르느냐, 10%에서 자르느냐, 이게 이제 손절매 규정이라고 한다면, 손실률에 대한 규정은 내 전체 계좌가 1억인데 1억에서 얼마가 줄어들 때 나는 자른다 라는 어떤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고 정립화 시켜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손실은 통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손실을 통제하지 못하고 손실에 이끌려가게 되면 결국은 깡통입니다. 그래서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이 사실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20% 손실은 25% 수익을 내면 회복이 되지만 50%의 손실은 100%를 벌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원금 자체 분모가 줄어버리잖아요. 분모가 줄어들고 나면 분자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시장의 마법사들에 나오는 어떤 부분들은 여기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장에 항상 있어야 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하는 편인데,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이 시장이 좋을 때 들어오고 시장이 나쁠 때 나간다. 시장이 나쁠 때 주식 안 하고 있다가 시장이 좋을 때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돈들이 그래요. 돈들이 시장이 좋아지고 나면 돈들이 들어와요. 지금 고개에다가 막 늘어나듯이. 그러나 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을 시장 밖에서 알기가 어려워요. 그 시장 밖에서 시장이 좋아진다는 걸 아는 것은 시장이 이미 상당 부분 올라왔을 때 알게 돼요. 그리고 시장이 나쁠 때 나는 시장을 떠나겠다. 언제 떠나냐? 최악의 상황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투매라는 게 나오죠. 근데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시장에는 항상 시장에 상존하고 있어야 된다. 시장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시장이 주는 큰 파도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포착할 수가 있지. 시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시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이 있으려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계속 살아남아야 된다.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못 잡았다 아쉬워할 필요 없다. 다음에 기회 또 온다. 제가 우리 유팬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드렸고, 시황폴더 매매폴더에도 드렸고, 방송을 통해서도 설명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 항상 새로운 종목들이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번에 놓쳤다고 해서 기회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또 기회가 오거든요. 그런 기회들은 항상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들을 창출하고 내 걸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살아남으려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손실에 대한 정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게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올 때 언제 들어오냐 하면 시장이 좋을 때 들어와요. 시장이 나쁠 때 안 들어오죠. 시장이 좋아지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주식 하면서 얼마 벌었네 이런 얘기하면 나만 지금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픈 것처럼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걸 느낍니다. 그래서 시장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좋을 때 들어오는 거니까, 시장이 좋을 땐 시세가 어때요? 잘 안 밀리고 그냥 쉽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죠. 나는 주식 진짜 잘하나 보다. 타고났나 보다. 주식은 타고나는 거 없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들어와서 언제 손실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게 되냐면, 그 사이클이 한번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 지금 사실 대부분의 주식하러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시장의 마법사들이 나오는 그 분들, 시장의 마법사 책이 시장의 마법사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제가 한 것만 준비해놨는데요. 시장의 마법사들이 있고 주식시장의 마법사들이 있고 파생시장의 마법사들이 있고 새로운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 총 4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주식하시는 분들이니까 주식시장의 마법사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어떤 전략, 어떤 방법,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어떤 느끼는 감정들, 어떤 이유로 매수를 했는지, 어떤 이유로 매도를 했는지, 손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수익을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한 분 한 분씩 방송을 챕터를 정해서 하나씩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다시 복습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장의 마법사들에 나오는 내용들,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명저들이죠. 정말 저는 주식의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만 주식 관련된 책들 서점에 가면 많잖아요. 막 뭐 일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이런 책들 다 필요 없고 고전들이 중요합니다. 정말 오래된 그 고전들, 대가들의 책, 그런 책들만 오히려 다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 대한 경험과 같이 맞물릴 때 그 책이 주는 진정한 의미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공부해 나가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장의 마법사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식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탈락하지 않고 살아남는 게 본질이다.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주식하러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뭘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살아남아 있으면 결국은 시장이 주는 기회들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부분들이죠. 저희 매매폴더도 저희 매매폴더에 들어와 계신 분들 지금 꾸준히 뭐 한 분 두 분씩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옛날처럼 막 폭발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아니라 꾸준히 지금 한 분 두 분씩 들어오고 계시는데,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해하시지만 저희가 매매폴더에서 뭔가 한 종목을 막 그냥 한 방에 원샷으로 막 팍 찔러갖고 막 2, 3일 팍 올라가 때리고 이런 매매는 일절하지 않잖아요. 계속 비중을 조금씩 늘렸다 줄여 나가고 종목을 넓혔다가 종목을 줄여 나가고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매매들을 하거든요. 결국 이렇게 해 나가면 이제 저희 매매폴더에 계신 분들도 이해하시지만 뭐 나빠질 게 별로 없잖아요. 나빠질 게. 어느 날 보면 이쪽 영역의 어떤 특정한 섹터가 비중이 있었는데 이쪽이 시장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 보면 비중도 같이 줄어들어 있어요. 어느새 알고 보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응하는 거거든요.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주식을 예측한다고 예측대로 가나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추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이유들 가지고 그 이유들이 경우의 수들을 막 생각해서 이렇게 발전하겠구나 하면서 추론할 수 있는데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계속 꾸준한 트래킹과 대응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시세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을 결국은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이 시장의 마법사들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손실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게 아니다. 비중을 어떻게 늘려나가야 되느냐. 비중. 돈 버는 게임에서 내가 최대한 자금을 투하해야 되는 것이고, 돈을 잃는 게임에서는 내 돈이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걸 공통적으로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서,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한 달에 한 2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2번 할지 혹은 한 달에 1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코너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우리가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십시오.